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정부 정책이랑도 관련이 있는 꽤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트는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ETF인 배츠의 최근 6개월 주가 흐름입니다. 11월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쿠오모라고 하는 뉴욕 주지사가 2020년 재정 적자가 1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해서 그 부분을 채우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온라인 도박 관련 주식이 더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도박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로 여행, 레저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당연히 카지노 산업에도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게임협회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카지노 가서 하는 슬롯, 테이블 게임의 수익이 연초 대비 34에서 39%씩 감소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스포츠 베팅이랑 아이게이밍이라고 하는 온라인 베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 자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메꿔주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카지노 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 막대한 규모의 세수 확보 통로였는데 미국 주 정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코로나 지원금이다 뭐다 세금 쓸 일 많은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지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해서 활성화시켜서 세수를 확보하자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건데요. 미시간주나 버지니아주는 작년에 이미 합법화 절차를 마치고 올해 1월 중순부터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시간주도 작년에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56%나 감소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베팅 산업 활성화에 조금 더 속도를 붙이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주별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합법화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맥커리에서는 2025년까지 미국 인구의 96%가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이용이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17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스포츠 베팅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등 총 4개 주에 정해진 카지노에서만 가능했었는데 2018년에 스포츠 베팅 불법화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이 나면서 각 주들이 재량껏 합법, 불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주별로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합법화하면 많이 하긴 하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작에 온라인까지 합법화했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카지노 산업이 불황이기는 했지만 온라인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전년 대비 더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시장 사이즈가 작았다 보니까 매출 규모 자체는 부족하지만 온라인 도박에 부과되는 세율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출 증가 대비 세금 징수 현황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런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지로 끌어올려지지 않겠느냐, 온라인 도박이 그 대표적인 타깃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 종목들의 주가 역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들에게 호재일까 찾아봤는데요. 미국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존재감을 뿜뿜 하고 있는 3개 대표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래프트킹즈와 펜내셔널 게이밍 그리고 펜듀얼입니다. 이 세 기업의 최근 6개월 주가 차트인데요. 펜내셔널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그 다음이 드래프트킹즈, 그 다음이 펜듀얼을 소유하고 있는 플러터라는 기업입니다. 드래프트킹즈는 작년 4월에 스펙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성공적인 IPO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무슨 일을 하는 기업인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드래프트킹즈는 크게 3개 사업을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라는 건데요. 판타지 스포츠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직접 구단주가 돼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하고 가상의 팀을 꾸려서 베팅에 참여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 선수들이 리그에서 거둔 성적을 토대로 통계를 내서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실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거둔 이용자에게 상금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드래프트킹즈는 그 중에 일부를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드래프트킹즈가 이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분야의 업계 1등 기업입니다. 작년 3분기 발표 기준으로 매월 약 100만 명의 유저가 활동 중이라고 하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포츠북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바로 그 스포츠 베팅입니다. 야구나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등등 세계적인 스포츠 리그들이 열리면 돈을 걸고 승패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는 말 그대로 스포츠 외에 포커나 룰렛, 슬롯머신 같은 도박 게임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드래프트킹
킹즈는 아쉽게도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각 주에서 제일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븐일레븐이나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상점이죠. 달러 제너럴에서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프트 카드까지 출시를 했고요. 이거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매 상점에 출시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 회사죠. 로쿠에서 밝히기를 작년에 드래프트킹즈 광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펜 내셔널 게이밍이라는 곳입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를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인 2020년 1월에 바스툴 스포츠라고 하는 한 스포츠 미디어의 지분을 36% 인수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분야에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3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 사업이 타격을 맞으면서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불이었던 주가가 4불까지 떨어지게 된 건데요. 과연 이때 버티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온라인 쪽으로 다각화해둔 덕분에 3월 중순 저점을 찍고 지금은 거의 20배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 러셀 2000에서 시총 기준으로 4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 펜 내셔널은 스포츠 미디어, 온라인 베팅, 오프라인 카지노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활성화돼도 수혜, 오프라인 카지노가 활성화돼도 수혜인 여러모로 오래 기대되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 매출을 잠시 살펴보면 의외로 3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아주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순이익이 아주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이용자 중에 59%가 40세 미만이었을 정도로 젊은 세대 이용자 수가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번 오면 많이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작년 9월에 펜실베니아에서 먼저 모바일 앱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앱 다운로드 건수가 미국에서 31만 건 됐을 정도로 첫 시작이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팬듀얼이라는 곳인데요. 사업 구조는 드래프트킹즈랑 비슷합니다. 드래프트킹즈와 함께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분야에 기대되는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2016년에는 드래프트킹즈랑 원래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반독점법으로 인해서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합병하면 이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분야의 점유율이 거의 80~90%에 달하기 때문이었겠죠. 이후로 드래프트킹즈는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는데 팬듀얼도 상장한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영국 기업이죠. 플러터 엔터테인먼트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하려면 플러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통적인 카지노 강자들의 퍼포먼스는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라스베가스 샌즈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후로 여전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사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 왔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고객들이 돈을 너무 쉽게 잃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도박 시장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기존에 있는 리조트를 매각을 하고서라도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슬며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갬블링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스포츠 베팅 시장의 규모가 최대 31억 불, 그리고 2025년까지는 약 100억 불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5년 뒤까지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한 게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들이 취소되면서 지금 억눌린 수요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스포츠 시장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LB, NFL, NBA, NHL 이런 4대 메이저 스포츠 리그를 비롯해서 테니스, 골프, 프로레슬링, 종합격투기 등등 다양한 스포츠 리그들이 활성화돼 있고 스포츠 산업 규모가 전 세계 1등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스포츠에서 리그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당장 2월에 슈퍼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상반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베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할 때 리스크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각 주들이 하나둘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게 되면 시장 자체는 커질 걸로 예상이 되지만 세금 문제, 수수료 문제, 그리고 각종 중독이나 남용 예방을 위한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카지노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이 온라인 베팅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경쟁사들의 출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래프트깅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죠. 펜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디어, 오프라인 카지노도 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부분에 대한 투자 비용을 다른 사업 부문에서 충당을 할 수 있고 또 펜듀얼 역시 플러터라고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라는 사업 자체가 현재는 적자 단계에 있는 사업인 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작은 악재가 생겨도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마지막으로 온라인 도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ETF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에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배츠라는 ETF입니다.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나 이런 회사의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용사는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고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만큼 작년 6월에 만들어진 비교적 신생 ETF입니다. 운용 수수료가 0.75%로 조금 비싼 편인데요. 다른 카지노 관련 ETF들이 오프라인 카지노 기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산업에 투자하려면 가장 그래도 목적에 맞는 ETF인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ETF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 탑10 종목들이 총 46.41%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펜내셔널 1등, 드래프트킹즈 5등, 플러터 6등 순서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기업들이고 아무래도 미국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포츠 베팅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아시아 중심으로 도박 시장이 성장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 아시아 쪽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ETF가 미국 기업들 포함해서 두루두루 담고 있으니까 개별 종목에는 아직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